어른들이 많은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BS 연속기획 한국교회와 코로나19. 오늘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들을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학의 2단 동아리 전수조사 결과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2단 동아리들이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는 캠퍼스 수업이 재개될 경우 2단들의 포교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2단 경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중 상당수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교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CBS 연속기획 한국교회와 코로나19. 오늘은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작은 교회들을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1년 경상비 예산 3,500만 원 이하의 교회를 미자립교회로 볼 때 한국교회 5만여 교회 가운데 70% 정도가 미자립교회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우리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의 이 교회는 개척 13년째를 맞은 작은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체온을 꼼꼼히 재고 교회 방문 리스트를 작성한 뒤에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오차 범위가 좀 있어가지고. 예배 참석 인원은 10명이 채 안 되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은 대형 교회 못지 않습니다. 보건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연결해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코로나19로 예배 후 함께 나누던 애차는 취소됐지만 제철 농산물을 나누며 안부 인사를 대신합니다. 보건당국과 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 예배를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부분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으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 교회를 나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불편하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고 우리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예배도 할 수 있지만 가정 예배가 집중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감동이 크고 또 하나님 만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송종호 목사는 보건당국과 교단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교회 현장 예배를 병행하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게 기독교인데 어느 순간 힘이 생기고 돈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다가 돈으로 그리고 힘으로 권력으로 같이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불신을 주게 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 후 사모와 함께 항균 물티슈와 소독기로 멸균 작업을 하는 송종호 목사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현장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회복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면 모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고 그 성령의 위로를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게 맞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서 모였던 것이 집으로까지 연결됐던 게 초대교회인데 그런 부분이 저 많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전국 대학에 대한 이단 동아리 전수조사 결과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동아리들이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보그마 협의회는 캠퍼스 수업이 재개될 경우에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단 경계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와 현대종교가 전국 대학의 이단 동아리를 전수조사한 결과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동아리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보그마 협의회는 캠퍼스 수업이 재개될 경우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단 경계주의보를 발령하고 대학가에 주의 경계를 요청했습니다. 캠퍼스에서 활동 중인 이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별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구원파 계열 단체들을 주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교주 안상홍을 신격화하고 그가 죽자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신봉하는 이단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한 가정파괴 피해 사례가 많다며 신천지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경계해야 할 이단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주로 태블릿 PC를 통해 UCC를 홍보한다며 대학생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묻거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묻는 등의 설문조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태블릿 PC를 이제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동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뭐 이렇게 평을 해달라 그리고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했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신고받은 경우들도 있어서 주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태블릿 PC로 이제 많이 포교하는 경우들이었고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 단체인 IYF 국제청소년연합도 대학가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건전한 선교단체인 IVF와 이름이 비슷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IYF는 영어 말하기 대회와 명사초청 강연회, 국제문화박람회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행사를 통해 접근하기 때문에 비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굿 뉴스코란 이름의 관련 단체를 통해 해외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며 대학생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정명석 교주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JMS도 주의해야 할 이단 중 하나입니다. JMS는 캠퍼스에서 산악회와 재즈, 응원단, 댄스, 무술 등 다양한 이름과 활동으로 위장하고 있으며 주로 여대생들을 위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내 그냥 평범한 학생 오히려 되게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공부도 이제 잘하고 이런 좀 약간 멋있는 이 학생들한테는 약간 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접근하는 경우들이 친해지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이제 언니들을 따라서. 학복협은 이 밖에도 통일교 단체인 월드카프와 성락교회 김기동 계열의 청년단체 CBA 등도 주의해야 할 이단 동아리로 지목했습니다. 또 외국인이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미혹하는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회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학복협은 이단들의 포교 방식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며 교회와 선교단체, 이단 전문 상담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대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합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잘 협력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많은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과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종교 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천지 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 피어는 해당 시설은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가 건축법을 위반한 채 종교 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집회마다 최소 3,000명 이상의 신도들이 모이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피어는 또 해당 시설에서 신천지 종교 집회가 재개된다면 또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무기한 폐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인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심각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회인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박사방, N번방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성범죄 사건 때문에 이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태는 어떻던가요? 예,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학생하고 성인을 좀 나눠서 보겠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는 비율이 19%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훨씬 높아서 49%가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특히 성인은 2017년도에 24%였는데 2019년도에 49%로 해서 2년 사이에 2배 이상 크게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 사이버 폭력이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악플도 포함이 되고 또 성범죄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정말 많은 범주를 포함하는 것 같은데요. 이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내 주변에서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학교의 친구나 선후배, 평소 알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한 60%, 70%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내가 평소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50%가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은데요. 가정 환경과 사이버 폭력이 관계가 있나요? 네,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좀 많이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 사이버 폭력을 가해한 비율이 17%로 나타나는데요.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적게 한 집단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가한 경험률이 27%로 해서 한 10%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하고 좀 더 많은 대화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을 저지르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가족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런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공감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능력과 또 자기 자신의 자아 존중과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한 자기의 자아 존중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복수심이 생기고 할 텐데 그렇게 복수심으로 또 다른 악행을 하면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피해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비율이 학생은 36%, 성인은 43%로 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폭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복수심 외에도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나면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사회생활에 좀 위축되는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도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의 개인화된 특성이 사이버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환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교회를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개인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공동체적인 훈련을 받고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배우는 것들이 사이버 폭력을 낮추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점에서 사이버 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조금씩 이 사이버 폭력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자체 방역이 힘든 작은 교회들의 방역을 도왔습니다. 김천시 기독교연합회는 하야로비 공원이 사명대사 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자 이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원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원주 지역 각 교회에 손소독제와 세정제를 배포하고 자체 방역이 어려운 교회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방역을 도왔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작은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하고 또 교회 안에서 결코 감염이 되거나 확진자가 생기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김천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의 명칭이 사명대사로 바뀌자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야로비 공원을 사명대사 공원이라고 칭하였는데 이에 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모든 시민이 긍정할 수 있는 시민 대공원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총은 성명에서 종교적 편향과 대규모 예산이 공익 목적이 아닌 특정 종교를 위해 쓰이는 것을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